여러분, 공부는 전략이에요. ADHD는 뇌 사용을 저절로 하지 못하는 증상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때문에 일반적인 뇌를 가진 사람들과는 다르게 뇌 사용 전략을 터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단어 암기할 시간에 전략이 우선이에요. 자신의 암기법 전략이 없는 상태로 단어 외워봤자 다 까먹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영어 단어 암기법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어와 한글을 배울 때를 생각해 봅시다. 한국어를 먼저 배웠나요? 한글을 먼저 배웠나요? 당연히 한국어죠. 우리가 잼민이었던 시절 사물 하나하나에 엄빠가 소리를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호랑이, 이것은 사자, 공, 바나나 이렇게요. 시각 정보에 이름을 음성으로 붙였죠. 그리고 나서 적당한 시기가 되었을 때 우리는 여기에 글자를 배웁니다.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적당한 이렇게 외우시나요? 심지어는 adequate 이렇게 외우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절대 안 외워지죠. 일반인들은 무작위로 배열된 숫자 6개에서 8개까지 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가족의 핸드폰 번호도 암기를 안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불규칙한 배열의 숫자 뭉치를 하루에 20개씩 외울 수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를 외우면 금방 까먹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부터 방법 나갑니다. 첫째, 단어, 충분한, 적절한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 단어의 뜻을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이 뇌를 사용한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직접 그린 그림을 보고 음성 adequate를 더듬힙니다. 그림과 음성을 매칭시키는 거예요. 이때 스펠링은 외우지 마세요. 이때 스펠링 외우면 여태 우리가 하고 있던 그 안 외워지는 암기법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스펠링 외우지 말라고 하는데 꼭 외우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이때는 스펠링을 외우지 마시고 그림을 보고 음성을 떠올리세요. 내가 그림 그렸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adequate이라는 음성을 연상을 시키는 거죠. 그림을 보고 음성이 바로 1초 만에 잘 떠오른다면 이제 철자를 외울 차례입니다. 만약에 그림 보고 음성이 바로 1초 만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음성이 바로 1초 만에 떠올라야지만 철자를 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크게 힘 안 들이고 금방 외워지실 겁니다. 넷째, 여기까지 되었다면 이번엔 영어 단어를 보면서 그림을 떠올립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쓰기 인지 과정 혹은 읽기의 인지 과정과 흡사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고 영어 음성이 떠오른 다음에 이것이 철자로 가면 이것은 쓰기 인지 과정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의 순서를 바꾸면 철자를 먼저 보고 그거를 영어로 음성화시킨 다음에 이미지를 떠올리게 시각화로 하면 이것은 읽기, 독해의 인지 과정과 같게 되는 것이죠. 재차 강조드리지만 공부 잘하는 뇌는 이 과정을 의식하지 않고 저절로 하고 있습니다. 암기라는 그 단어 안에 그 모든 행위를 다 통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ADHD를 가진 분들은 뇌 사용의 메커니즘을 의식적으로,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작은 노트를 가져옵니다. 이 노트는 이제부터 과목별 전략 노트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썼던 이 4가지 과정을 적습니다. 공부할 때마다 단어 공부할 때 이것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 10개를 외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당 1, 2, 3, 4를 이렇게 한 세트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10개를 다 1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단어를 다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이 10개를 또 2번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쭉쭉쭉, 4번 쭉쭉쭉.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너 나홍공 돌팔인지 아닌지 내가 진짜 확인해 볼 거야 라는 이런 불타는 마음으로 공부를 합니다. 하다가 자기랑 맞지 않거나 더 좋은 방법이 떠오른다면 자기만의 노하우를 담아서 수정해서 공부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이미지와 음성을 매칭을 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철자를 외워야 한다는 이 메커니즘에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 방법은 기존의 한글 뜻 보고 영어 철자 암기하는 방법과 에너지 투입량은 사실 비슷합니다. 이 방법이 더 암기 시간이 적게 든다거나 더 쉽고 간편하게 암기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더 쉽고 간편하게 암기하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뇌는 어렵게, 더 힘들게 공부할수록 그러니까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수록 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자, 여기서 응용법 들어갑니다. 첫 번째, 영어 단어장 만드실 때 보통은 이렇게 쓰실 텐데 여기에 그림도 추가합니다. 둘째, 암기 카드링으로 그림 카드를 만들어서 반복 연습합니다. 그림 카드예요. 글씨 카드 아닙니다. 셋째, 플래시카드 앱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한글이나 영어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을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앱을 찾으셔야 합니다. 넷째, 영어 단어를 10개 아니면 20개씩 음성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것을 듣습니다. 영어 단어를 듣고 그림이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았다면 그거는 내가 공부를 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영어 단어를 듣고 그림이나 이미지가 떠올랐다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스펠링만 외우면 됩니다. 이때 스펠링은 되게 쉽게 편하게 외워지실 거예요. 영어 단어를 듣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으면 그거는 몰랐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거 아는 건데 라고 우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직 스펠링 외우는 단계로 가실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 모두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그림과 음성 매칭하는 방법과 관련된 팁입니다. 다른 공부법 영상 보시면 굿노트 플래시카드 앱을 사용해라. 영어 단어장은 이렇게 만들어라. 나는 이렇게 한다.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방법을 쓰든 그것은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취사 선택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알짜배기는 뇌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즉 전략에 있는 것이죠. 그 공부법 유튜버들이 진짜 하고 싶은 메시지는 노트를 어떻게 사용해라가 아니라 이 노트를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전략을 어떻게 사용해라라고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저의 채널이나 아니면 다른 채널의 공부법을 보실 때 방법론에 집중하시기보다는 그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숨겨진 의미를 파악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다 각자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 방법들을 관통하는 공부 전략의 메커니즘은 사실 다 똑같습니다. 공부 전략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사람들끼리는 알아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내가 했던 방법과 소름 끼치게 똑같다는 것을요. 누구는 이해를 하라고 하고 누구는 암기부터 하라고 하는데 누구는 기출부터 보라고 하고 누구는 개념을 독파하라고 하고 누구는 N회독하라고 하고 누구는 한 번에 끝내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아? 라고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표면적인 방법론보다는 공부의 본질을 꿰뚫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과목의 전략이 촥촥촥 생길 거예요. 진짜 인생이 되게 아이러니한 게 한 가지의 전략을 세우는데 하루도 안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는 쎄 빠지게 노력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구는 전략 잘 세워서 금방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길을 냅두고 왜 여태 어려운 길로 요령 없이 다녔나 싶으실 거예요. 전략 없는 공부는 내비게이션 없이 걸어서 내 두 발로 부산까지 가는 거랑 똑같아요. 전략이 있는 공부는 내비게이션부터 획득하고 선생님을 통해 운전하는 방법 혹은 길찾기 앱을 이용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내비만 있어도 4시간이면 부산 갑니다. 교통비나 자동차 등 공부를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이미 다 학교에서 국가에서 마련해주고 있잖아요. 진짜 공부에 필요한 필수품들은 이미 다 마련이 됐습니다.
두 발로 걸어서 힘들게 가지 마시고 이 제공된 내비랑 자동차를 이용하는 방법을 터득해 보시길 정말 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사자 후 보냅니다. 승리하세요. 나온공이었습니다.